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는 부분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뒤에 이제 보면이 정육이라고 그러죠, 그죠? 렉티파이어. 정육이 알죠? 그 다이오드가 4개가 들어가가지고 AC를 DC로 바꿔주는 거죠? 예. AC를 DC로 바꿔주는 거. 자, 그게 아까 어디에 있느냐면은, 이 이퀴브먼트에, 이퀴브먼트가 아니고 컴포넌트 여기 들어가 있어요. 저도, 컴포넌트가 아니네, 그죠? 에너지 컨버터. 자, 에너지 컨버터가 어디 있죠? 여기 있네, 그죠? 파워, 이퀴브먼트에, 여기는 요거. 알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혼자 할 때는, 뭐, 이 자유자재로 되는데, 또 이게 찾으려고 보면 저도 뭐, 이 프로가 아니니까, 어찌됐든, 여기에 따라하기에 보면 다 있어요. 제가 오늘 좀 버벅하게 따라하기를 고급만 공기 한 20장 정도 되는데 20장이면은 카트로 한 40카트 나갑니다. 한 페이지에 한 프레임에 2카트씩 들어갔으니까 40분을 넘어야 갑니다. 이게 하늘. 자, 그래서 요거를 딱 꺼냅니다. 그러면 우리 IEC에서 여기 이름이, 자, 요 이름도 제가 더블 클릭해서 요 놈을 그 아래 한글 복사해가지고 복사를 해서 보면 보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렉티파이어 인 풀레버. 이게 영어 강부 풀레버라는 거는 뭐지? 다이오드 한 개가 아니고 4개단 말이에요. 4개. 이걸 전전압이라고 합니다. 전전압 정류기. 다이오드 2개 가지고 뭐 반파 정류, 전파 정류 하는 거 있죠, 그죠? 이게 전파 정류라. 말보다 풀레버가 뭡니까? 반파가 아니고 정말? 예, 전파. 예. 그거를 우리가 꺼내 왔다 생각하면 돼요. 항상 자기가 해놓고 하면 저장을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기에? 그대로 되면 주면 되죠. 요거는 플러스, 요거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교리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드래그를 해가지고 갖다 대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위치를 적당하게 이렇게 넣고, 자, 이걸 치키 들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요거 회전을 제가 좀 시켰죠. 왜냐하면은 뒷그림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를 보면은 회전을 시켰습니다. 회전을 어디를 시키느냐 하면은 다이오드가 요 플러스 극성이 왼쪽으로 오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 회전하는 게 회전 이게 라이브러리 밑에 있나요? 숨어 있네요. 이게 처음 하는 사람은 강의하다 보면 당황합니다, 이거. 요렇게 놨죠, 제가. 그러면은 요렇게 놨습니다. 그래서 플러스를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렇게 해서 선을 연결하면 되죠, 그죠? 이 걸친다 이런 걸 빼면 됩니다, 이렇게. 네. 요 액티브 되는 부분은 그 다음에 다시 끊고 나와가지고 방향을 여기 놓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요렇게 하면은 또 이게 특징이 뭐냐면은 내가 이 작업하는 게 1번, 2번 이 순서가 나타납니다, 이게. 가다가 이제 취소한 부분 또 나타나요. 그래서 이거 뭐 완벽하게 이 선은 1번 선이고 요거는 2번 선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240V가 전압을 소스를 주면은 요 전파 정류하는 다이오드에 어떻게 보면 AC에 DC로 컨버트 하는 거 아닙니까? 요놈을 소스를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여기 플러스고 요거 마이너스가 나오죠. 그럼 다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를 왜 제가 이제 이 AC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DC를 넣느냐 하면은 DC를 해야 맙니까? 키르이호프 법칙이 적용을 읽는데 좋더라 이런 게 암페어 메타를 처음에 그리 생각하고 하니까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더라고 그게요. 그러니까 DC를 해야 우리 대개 보면은 그 키르이호프 법칙 같은 게 다 보면 AC 쪽이 나와 있는 게 직류 쪽에 나와 있습니다. 전기의 법칙들이. 그래서 제가 직류를 줬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고 요거를 더블 클릭해서 이 기술 데이터가 있어요. 이 기술 데이터가 포워드 카렌트를 막 심으면 조금 약할 수가 있거든요. 약하다는 이야기가 밀어붙이는 힘이 약하니까 조금 이걸 높이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회로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선정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을 뭐 큼지막하게 한 50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적용 닫기. 그 다음에 이것도 꺼내고 이렇게 끊으면 자동적으로 따라 올라가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가운데다가 여러분들한테 그린 그 가운데 뭐가 있죠? 볼트미터 있죠? 예. 1차적인 전압을 갖다가 체크하기 위해서 그 볼트미터를 하나 집어넣었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게 다 들어갑니다. 이거는 그 회로 이론하고 전기 이론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만들어가 바로 제시하면 뭡니다. 전기 우리가 실험실에 가서 실험하면 똑같아요, 지금. 그 다음에 계측기라고 있죠, 이게. 근데 계측기는 번역이 됐는데 밑에 것들은 또 번역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요걸 조금 이렇게, 잘 알맞, 화면을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올리고. 여기에 계측기에 보면은 잘 안 보인다. 큰 아이콘으로 바꾸면 됩니다. 볼트미터 여기 있죠. 딱 중간에 갖다 놓고 이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자 여기에 우리 이제 전공 용어가 나오는데 이 전공 용어가 나옵니다. 전공 용어 전압 이 RMS 볼테이지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회로 이론 또는 전기 이론의 RMS 값이라고 있는데 교리에서 값이 뭐 최대값, 최소값, 피크값, 그 다음에 평균값, 그 다음에 실효값, 뭐 이런 값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테스트장에 여러분들 테스트를 이용해서 찍을 때 그걸 갖다가 실효값이라고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은 그 실효값이 우리가 공칭전압이고 뭐 전격전압이고 다 우리가 대화할 때는 그 값을 이용합니다. 그 값이 RMS 값이죠. 그 다음에 이 전압은 그냥 수시 전압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이 RMS 값은 아까 제가 루트 민스 스퀘어 값 해가지고 루트 민스 스퀘어 값을 이 교류를 갖다가 DC하고 비교할 때 그 같은 그래프가 DC의 값하고 똑같은 값이 RMS 그거를 이제 기준으로 루트를 씌워가지고 제곱을 내서 평균한 값이 그 루트 민스 값이죠. 자, 이건 뭐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RMS 값이 뭐냐면 이 실효값입니다. 근데 이걸 보면 요 뒤에다 이렇게 번역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평균값, 요 에버리지 값이죠.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볼트미터에서 무슨 값을 표현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요 데이터에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디스플레이 정도 여기 들어가갖고 디폴트로 뜨는 거는 가장 중요한 RMS 볼테이지만 뜨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로를 딱 시뮬레이션 딱 때려보면 어떻게 돼요? 요 RMS 값이 올라옵니다. 그럼 내가 더 보고 싶다. 요 체크하면 됩니다. 요거. 요 체크하시면 돼요. 이거. 아시겠습니까? 예, 요 체크하면 됩니다. 체크하면 값이 3개가 올라와요. 그런데 제가 한번 띄워보니까 헷갈려서 안 돼. 여기서 디폴트로 뜬다면 디폴트로 얻어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조금 막 수식값을 보고 싶다. 그러면 나중에 그 그래픽에는 그 플로트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연결해가지고 애들이라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제시할 때 좋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일단 뭐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뭐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여기 보면 000 딱 나오죠? 여기 순서대로입니다. 요 순서대로 나오겠죠, 여기. 그러면 요걸 지워버려요, 요걸 지워버리면 지웠습니다.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전압이 여기 다시 없어졌죠? 바깥에서 지우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개가 내통의 관계가 있어. 서로 이렇게 됐어요. 비교적 디테일하게 제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요건 뭡니까? RMS 값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료값. 좀 적다 그러면 수업 시간에 따닥 쳐가지고 뭡니까? 굵게 하고 색깔도 요즘은 막 새팡이 좋더라. 확인하면은 새파란 값으로. 요것도 뭡니까? 요것도 크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크게 할 수 있는데 뭐 쓸데없이 크게 하면 안 되겠죠, 또요. 예, 요 정도. 자, 뭐 여러분 컨트롤 Z 따라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했죠, 그죠? 제가 다 짚어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 구성 요소 이름이 예를 들어 가지고 체크하면은 적용 닫기 하면은 볼트메타라고 또 뜨겠죠, 이렇게. 여기 이제 볼트메타입니다. 그래서 상 놓고 이제는 가장 중요한 선을 이게 또 해보니까 제가 이제 경험치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리 끄면 안 돼. 안 되더라고. 잘 안 물려. 그러니까 잘 안 물리는 게 이렇게만 잡혀요. 그러니까 이거 하다 보면은 다 단자에서 출발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꽂고 싶다면 여기 출발하면 됩니다. 이렇게.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죠. 요 단자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물어줍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지가 이를 자동적으로 또 두 번 썼죠. 이 프로그램이 뭡니까? 이게 지가 찾아서 다 합니다. 이 남바린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뭐 1번 찍으라, 뭐 2번 찍으라 하는 뭐 시퀀스도 그렇고 회로 이론도 사실은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게 240V를 받아서 50A의 포워드 전류를 받아가지고 바꿀 수 있는 이 풀웨이버 전파 정류 회로가 완성이 된 겁니다. 전원부가 완성이 됐죠. 왜냐하면은 키르이호프 법칙을 증명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전류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전압을 줄 수 있는 전원부가 사실은 있어야 되죠. 그거를 지금 완성한 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 스위치가 S1, S2, S3가 있죠, 여러분. 있습니까? 예, 그 프린트 상에는 사실은, 그 토글 스위치로 제가 바꿔놨는데, 나중에 최고 끝에 그 HMI로 해가 토글 스위치하고 S1, S2를 갖다 매칭시켜주면 됩니다. 매칭시킨 다음에 내부 결합시켜주면 되고요. 요 지금 자료에는 요 순서대로 그대로 갔습니다, 제가. 자, 그래서 스위치를 토글 스위치를 가져와야 나중에 토글 스위치 HMI하고 뭡니까? 내부 결합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엉뚱한 뭐 가부화 릴레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엉뚱한 가부화 릴레이를 끄다놓고 스위치는 요 스위치는 뭡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스위치가 아니면 매칭이 안 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것도 하나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셔야만이 빨리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많이 가지고 놀아야 돼요. 이 스마트폰 번호 이런 거 많이 가지고 학생들이 놀아야 회로에 참 밝을 낀데 하는 생각도. 근데 요즘 뭐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뭐 스마트인가 뭔게 막 중독이 돼가지고 한 막 60%, 한 80% 이상, 60% 이상이 중독이 됐답니다. 어른들도 중독이 됐다고 그러죠. 중독은 다 안 좋은 겁니다. 중용이 좋지. 자, 그래 토글 스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토글 스위치가 아까 스위치에 있겠지, 그죠? 맞습니까? 예. 컨트롤 앤드 코맨드라는 여기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스위치 있죠? 더블 클릭. 그래서 토글 스위치를 찾습니다. 여기 토글 스위치인 건데, 이게. 자, 여기에서도 여러분들 뭐 태그명을 바꿔도 되는데, 사실은
태그명은 내가 이름을 다시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막 이럴 때는 뭐 스위치 S1 다시 꺼내면 S2, S3가 갑니다. 또 태그명을 굳이 하자고 그러면은 시간만 자꾸 길으니까 태그명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름을 지주려면 여기서 이름을 지주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하시고 태그명을 변경해서 여기서 주면 되죠. 자, 그걸 설명으로 거치고, 자, 요놈을 시간을 전류하기 위해서 컨트롤 눌리고 밑으로 내려 끄면 됩니다. 이거 스위치를 뭡니까? 3개를 그려야죠. 그렇죠? 3개 그대로 3개.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스위치하고요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면 없앨 때는 컨트롤 Z 누르면 됩니다. 방향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눌리고 이게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겠네요. 이 오른쪽 맞습니까? 자, 스위치가 2 맞습니까? 2기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좀 표현을 잘 해놨어요. 제가 번호가 빠른 게 항상 앞으로 가도록 하면 됩니다.